첫 번째 문제는 표 1의 코드와 그 다음에 표 2를 이용해서 구분 대시 성별을 자 여기 이 영역에다가 표시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구분과 성별은 표 2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코드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 코드에 해당하는 구분 성별 자 여기에서는 기본형 남자이겠죠. 그 사이에 대시라는 기호를 추가해서 표시를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M이니까 이곳에는 기본형 대쉬 남자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BM이라는 값을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아서 여기에서 찾는 것이죠. 사용자가 지정한 열에서 데이터를 반환하는 예를 들어서 지정한 열을 2열로 두면 기본형 값이 반환이 될 것이고 3열로 두면 남자라는 값이 반환이 되죠. 이 함수가 무엇입니까? 찾을 범위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한다. vlookup 함수이죠. 자, 그럼 다 되었습니다. concatenate 함수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조합을 하면 되겠죠. 우선 concatenate 함수로 사슬처럼 있다. 이어주면 되겠죠. 구분에 해당하는 값과 성별에 해당하는 값을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구분에 해당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vlookup 함수로 찾기 위해서 찾을 값은 코드에 해당하는 bm 값이고 이 값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이 범위의 첫 열에서 찾죠. 첫 열에서 찾은 다음 값을 반환할 열은 1열, 2열이죠. 2열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찾을 범위의 2열입니다. 찾을 범위에서 2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정확한 값을 찾기 위해서 false 해주면 되겠죠. false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아래쪽으로 수식을 채워줄 텐데 그럴 때는 여기 이 부분 값을 찾을 범위 테이블 어레이에 해당하는 값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릴 때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항상 이 범위에서 천열에서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다시 concatenate 함수로 돌아와서 중간에 대시로 이어주고 다시 vlookup 함수를 통해서 bm에 해당하는 성별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bm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서 성별의 값 1열, 2열, 3열이죠. 3열에 있는 값을 정확하게 찾아줘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F4키를 눌러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더라도 절대 참조 주소가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기본형 남자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반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 값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50세 SM 추가 보장 남자. 자, SM에 해당하는 것은 추가 보장 남자. 정확하게 값이 찾아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를 보면 표 1에서 가입 나이와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표 3을 보면 역시 가입 나이 별, 그 다음에 코드별 이렇게 되어서 해당하는 가입 금액이라는 것이 있네요.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 보면 가입 나이가 24세이고 코드가 BM일 경우 자 BM이고 24세면 20세 이상 30세 미만 여기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반환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인덱스와 매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이 범위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봅시다. 자, BM의 24세면 이 값이잖아요. 이 값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1행이고 여기에서 3열에 해당하는 값. 그죠? 1행, 그 다음에 3열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이 값. 13,200원이라는 값이 반환되면 되겠죠. 자,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 있는 값을 찾는 함수가 바로 인덱스 함수고요. 매치 함수는 여기에서 BM이라는 값이 이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자, 이 범위에서는 첫 번째 위치에 있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에서 이 값은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상대적인 위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바로 매치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rownum과 columnnum, 행과 열만 따져보면 되는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범위는 배열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범위를 찾아주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지정한 바로 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이 범위에서 값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우선 행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에서 찾을 값은 우선 여기에서 보면 코드 값이죠. 이 코드 값을 이 범위에서 상대적인 위치로 몇 번째 위치에 있나라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결과값이 1이라고 나왔죠. BM이죠. C4에 있는 것은 BM인데 여기 이 범위에서 상대적인 위치는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1행이라는 값이 구해진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내릴 것을 감안해서 이 배열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변화되지 않도록, 이 범위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대로 이 범위가 되도록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주고, 여기가 사실 중요한데 매치 타입이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1이라는 값이 지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0이라는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0이라는 값은 이 값, BM이라는 값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위치, BM이 첫 번째로 이 위치에서 처음 나타났죠. 그래서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인덱스 함수로 넘어가서, 자, 여기 이 범위도 F4키를 눌러서 절대참조 주소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인덱스 함수로 넘어가서 열에 교차할 곳에 번호도 매치 함수로 찾아줄 수 있어요. 매치 함수로 찾아줘 봅시다.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찾을 값은 나이죠. 이 나이라는 값, 여기 세라고 붙은 것은 그냥 셀 서식의 사용자 정의 형식으로 붙여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24라는 수치 데이터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4라는 값을, 자, lookup array는 배열 범위인데, 배열 범위를 어디 것을 지정해 주느냐면 이 범위를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을 여기서 아주 중요한데요, 1이라고 지정해 줍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기본 값이 1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 1로 해주도록 하죠. 자, 왜 1로 해주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1로 해주는 이유는, 자, 요거 잘 봐야 됩니다. 지금 B사에 있는 값이 24죠. 24라는 값은 여기 이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찾을 값이 24, 여기 정확한 값이 없을 때는 만약에 매치 타입을 1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범위가, 여기 범위라는 것은 바로 여기 lookup array라고 하는 이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에, 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0, 10, 20, 30, 40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 찾을 값 B4라는 값은 찾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 중에서, 자, 작거나 같은 값, 2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은 20, 10, 0이죠. 그 중에서 최대값, 그럼 20이라는 값이죠.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20세 이상과 30세 미만이라는 이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원리로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데이터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매치 타입을 1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매치 타입을 0으로 해주면 첫 번째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 값이 lookup value라는 값이 찾을 값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매치 타입을 0으로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지 않잖아요.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근사값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F4키를 눌러서 이 범위가 고정되어서 변화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4세고 BM이면서 24, 20세 이상 30세 미만에 있는 13,200원이라는 값이
반환되어서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이렇게 채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BW이면서 41세인 경우, BW가 여기에 있고요. 41세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22,500원이죠. 22,500원 이렇게 정확하게 값이 반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는 표 1의 가입 나이와 표 1에 보면 이렇게 가입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 표 4의 나이, 표 4에 보면 이렇게 나이가 구간대별로 나와 있는데 이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 4의 여기 가입자 수 영역에 표시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에는 계산된 값을 두 자리 숫자로 뒤에 명을 추가해서 표시를 하고 그 외에는 미가입으로 표시를 해라. 그래서 표시 예를 보면 0인 경우에는 미가입이고 만약에 7인 경우에는 0, 7명 이렇게 앞에 0을 붙여서 명까지 붙여주는 그런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사용할 함수는 frequency라는 빈도수를 계산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형식을 텍스트에 지정해 줄 수 있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수식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 나이대별 구간에 있는 가입자 수를 구해 보도록 하죠. frequency 함수는 기본적으로 배열 함수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frequency 함수는 여러 셀에 한꺼번에 값을 계산해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범위를 미리 지정해 놓고요. 값이 나올 범위를 미리 지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함수식을 입력을 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배열 함수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frequency 함수를 선택을 하고요. date array는 빈도수를 계산하려는 값이 있는 셀 주소 또는 배열. 자,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가입 나이 이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데이터 어레이를 분류하는데 데이터 어레이는 여기 우리가 값을 구하려는 이 분류 범위고요. 여기에 있는 구간 값이 들어있는 셀 주소. 자, 구간 값이 들어있는 셀 주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 끝 값을 지정해 주면 알아서 1에서 10세, 11세에서 20세, 21세에서 30세 이렇게 빈도수를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바로 frequency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엔터 누르면 안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눌러줘야 각 구간에 있는 가입자 수의 값이 구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값을 구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죠.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이라고 나와야 되고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0, 7명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항상 범위를 다 잡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할 때도 자, 남아있는 함수, 텍스트 함수로 값을 지정해 줘 보도록 하죠. 자, value에 해당하는 값은 자, 이거 누르고 할까요? 텍스트 함수로 들어가서 value에 해당하는 값은 이미 우리가 구했고요. 자, format text라는 부분만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format text에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용자 정의 형식을 텍스트에 지정할 때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이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양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음수 부분이고 세 번째는 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다가 7인 경우, 7은 양수잖아요. 그 양수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0을 붙여서 0, 7, 명 이런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0, 샵 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양수, 음수, 그 다음에 0의 구분은 세미콜론으로 한다고 그랬죠. 세미콜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수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서 세미콜론 비워두는 거죠. 0 부분은 미가입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그래서 미가입 이렇게 해주면 사용자 정의 형식에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엔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기록화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표 1의 가입 나이, 표 1에 보면 가입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있고, 자, 가입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이라는 것을
표 5의 P22에서 T25 영역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 5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이라는 것을 여기에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단 오류 발생 시 공백으로 표시를 하고요. average 함수로 평균 구할 수 있고 if로 논리식에 판단할 수 있겠고요. if error로 에러가 났을 경우에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value if error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값으로 공백으로 표시하는 부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value라는 부분에 average와 if 함수를 통해서 값을 처리해 주면 되겠죠. 우선 평균, 가입 기간의 평균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average라는 것을 구해 주는데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if라는 것으로 조건에 맞는 논리에 합당한 값들만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결국은 이제 if 함수 속에 이 logical test, 논리식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그래서 그 값에 해당하는 이 logical test를 통과한 값들만 가지고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통과한 value if true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 뭡니까? 가입 기간 부분이죠. 그래서 가입 기간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입 기간 부분이 선택이 되었고요. 그냥 가입 기간 부분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여기 조건에 맞는 가입 기간의 평균 부분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세 가지 조건을 따져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AND 조건이고 AND 조건은 곱하기로 연결을 하죠. 그래서 곱하기 이렇게 조건 3개가 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 표 5에서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기 이 코드에 해당하는 값이 같으냐. 어디에서 따져봐야 됩니까? 바로 표 1의 범위의 코드, 이 범위를 따져보면 되겠죠. 자, 표 5에 있는 여기 이 코드 부분과 표 1에 있는 코드 부분이 같은지 먼저 따져보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값이, 지금 여기에는 0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값이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냐. 0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 어떤 값이 바로 나이라는 값. 우리가 이 범위에서 나이라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세 번째 조건은 표 5에서 보면 자, 바로 이 값보다 미만이죠. 우리가 구하려는 나이라는 부분이 이 값 미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값보다 작은가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나이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함수에서 보면 자, 조건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우선 value if true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에 평균, 가입 기간의 평균이라는 부분을 구해주면 되는데 표 5에서 보자면 이 부분을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 채우기원들을 끌어서 채워야 되는데 이 부분이 변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입 기간의 평균이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따져 볼게요. O22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 O22는 코드라는 값이죠. 이 코드라는 값이 자동차 기관들을 끌어서 이렇게 갈 거잖아요. 자동차 기관들을 끌어서 갈 때 코드라는 값에 열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이쪽으로 끌어도 상대적인 참조 주소가 열에서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코드 값에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열은 고정시키고 아래쪽으로 끌었을 때 행은 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을 비교할 범위는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 때 열 부분은 변화하죠.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변화를 하는데 만약에 아래쪽으로 끌 때 여기 나이 0세, 20세, 30세, 40세, 60세라고 지정한 여기 이 부분이죠. P20 부분. 이 부분이 절대 참조 주소가 아니고 지금처럼 상대 참조 주소로 둔다면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 때 행 부분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없겠죠. 하나 내렸다고 해서 얘가 P21이 되고 또 내리면 P22가 되고 그러면 이 행에 해당하는 값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열은 변화해도 되지만 행은 변화할 수 없도록 이렇게 참조 주소를 지정해 줘야 되겠고요. 역시 값을 비교할 범위는 절대 참조 주소로 두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열은 변화하지만 행은 변화하지 않도록 만들고 비교할 범위는 절대 참조 주소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다 구했죠? 값을 다 구했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서 절대 참조 주소를 잘 반영한 다음 배열 수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채우기 핸들을 끌어서 나머지 값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라는 것을 작성해서 표일 가입 상태라는 것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fn 가입 상태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인수로 받아서 값을 되돌려 준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 비주얼 베이직 선택해 주면 되죠. 비주얼 베이직 선택해 준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삽입에 모듈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듈을 삽입한 다음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꼭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삽입의 프로시저라는 것을 만들어 주죠. 자, 여기 프로시저에서 어떤 프로시저를 선택합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펑션이죠. 펑션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아래쪽에 예시로 제공된 public function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시저에서 fn 가입 상태라고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모듈이 삽입이 되고 그 모듈 속에 사용자 정의 함수 fn 가입 상태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시저 입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프로시저의 인수는 가입 기간과 그 다음에 미납 기간이라는 것을 인수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에서 예를 들면 vlookup 함수에서 뭐 찾을 값이라든지 테이블 어레이라든지 그런 인수가 있잖아요. 그 인수를 여기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이라는 인수를 통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if 문으로 해당 값들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납 기간이 자 그대로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if 문 if 미납 기간이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 가입 기간. 자,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then 됐죠. 이상이면 fn 가입 상태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값으로 해지 예상이라는 값을 반환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 중에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else if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이라는 부분이 다 처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인 경우만 남아 있잖아요. 이미 이 부분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이면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요? fn 가입 상태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의 값으로 정상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자, 또 그렇지 않고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한다. 미납 기간이 크다 2 이렇게 초과하면 fn 가입 상태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다가 뭘 넣어주라고 했습니까? 휴면 보험이라는 값을 넣어주고요. 그 외는 처리하기 위해서 else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다른 값들 그 외는 미납 기간과 그 다음에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 예를 보면 1개월이라는 미납 기간이 나오고 and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미납 이런 형태로 입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fn 가입 상태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무엇을 넣어주느냐? 바로 미납 기간에다가 and 개월, 그러면 여기 앞에 미납 기간이 1이라는 숫자면 1 개월 띄우고 미납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함수 삽입 단추를 눌러서 fn 가입 상태 함수를 선택한 다음에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채우기 핸들을, 자, 이런 형태로 값이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면 보험이라고 나오는 것은 미납 기간이 2를 초과하고 있죠. 2보다 3이니까 2보다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휴면 보험이라고 나오고, 자, 정상인 경우는 뭡니까? 미납 기간이 0인 경우 정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여기 미납 기간에 개월 띄우고 미납이라는 텍스트를 붙여주고요. 뭐 나머지, 자, 해지 예상이라고 나오는 부분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이상이란 말은 크거나 같다. 2는 2보다 크진 않지만 같긴 하죠. 그래서 이상이라는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지 예상이라는 텍스트를 반납해주는 이런 형태로 값을 처리하면 되겠네요.